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힘들게 살 필요 없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여정이라 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빈손의 여정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안고 떠나야 할까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끝자락,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살아가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아무리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쫓아도 결국 생의 끝에 가면 모두 부질없는 것이 됩니다. 아등바등거리며 부와 명예를 쫓고 관계와 성공,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거라 믿으며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 짐은 과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느 날 민석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그는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 첫 장에는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는 것은 매일 짐을 덜어내는 것이다. 그 짐이 무겁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문장을 읽고도 민석은 당시에는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의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짐, 그 짐 속에서 발견한 그 짧은 문장이 마치 민석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최근 들어 민석은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노후 준비와 남겨질 가족을 위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민석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이 삶에서 무엇을 준비했을까? 아니,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점점 무거워지기만 할까?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민석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민석과 함께 왜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의 무거운 삶을 가볍게 바꾸는 작은 열쇠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무거운 삶의 짐을 조금 내려놓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인생 공식,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민석은 그렇게 결심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석은 부모님의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분들의 흔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펼치며 떠오른 문구는 사는 것은 짐을 덜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얼마 후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화장장에서 관이 화로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 후 소각 완료라는 표시가 떴을 때 민석은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흰 뼈가루 한 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민석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날 거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것일까? 이 모든 욕심과 집착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주변의 사람들은 장례식을 마친 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민석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것일 텐데 왜 우리는 삶을 이토록 무겁게 살아가는 걸까? 민석은 집으로 돌아와 화장장에서의 경험을 곱씹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준비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님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을 때, 이번에는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문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문장은 민석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민석은 화장장에서 만났던 한 노부부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자녀들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민석은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이 미소를 지으며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보내는 마음과 남겨진 시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대답은 민석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그에게 삶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민석은 이제 삶의 무게를 줄이고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길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무엇을 남길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가볍게 준비해야 할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석은 삶을 무겁게 살아가는 대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삶을 가볍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덜어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행복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민석은 앞으로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 그리고 소중한 순간들임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민석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은 무겁게 짊어질 것이 아니라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의 소중한 순간을 즐기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민석은 화장장에서 돌아온 후 머릿속에 남아있는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삶을 가볍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책장에 손을 뻗어 먼지가 쌓인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비움의 미학이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책을 펼치자 첫 번째 문장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쌓아두는 대신 비우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은 이 문장을 되새기며 자신이 현재 쌓아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어릴 적부터 소중하다고 여겼던 물건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서류들, 그리고 꺼내볼 일이 없을 것 같은 오래된 사진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들은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심한 민석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옷장을 열고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째 손대지 않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오래된 셔츠를 손에 들고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옷을 버린다고 해서 자신이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씩 비워내면서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며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물건들이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한 뒤 민석은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와 저장된 사진, 그리고 용도 불명의 어플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모두 지우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핸드폰을 정리하던 그는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리 후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 간단한 것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짐이었습니다. 한때 멀어진 친구의 전화번호를 보며 민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이 나을지 갈등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 친구와의 관계는 애매하게 끝났고 민석은 이를 잊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인사하며 예전에 자신이 잘못했던 것 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시간이 되면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민석은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답장이 오든 오지 않든 그는 마음속에서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의 짐을 정리한 후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비우는 것은 단순히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이 쥐고 놓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물건이든 감정이든 필요 없는 짐은 과감히 내려놓고 더 가볍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민석에게 더 큰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비움의 기술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물건과 감정의 짐을 내려놓고 나면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민석은 이러한 가벼움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이어가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석은 정리와 비움을 통해 삶을 조금 가볍게 만든 후 자신이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것은 관계의 무게였습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은 그에게 일종의 위안과 가벼움을 주었지만 여전히 주변의 인간관계는 그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오랜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열어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활동이 거의 없는 방이었지만 그 안에 남겨진 메시지와 사진을 읽으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는 자신이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동시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민석은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설명하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은 피하고 싶어 하는 상태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는 그 차이를 곱씹었습니다. 외로움은 자신을 약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과연 그동안 고독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민석은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돌아보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면서 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을 위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은 사람들과의 거리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의 거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결심한 민석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잠시 꺼두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걷는 동안 주변의 소리, 나무잎의 흔들림,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한 시간이 그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책 후 민석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석은 그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 요리를 하고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그는 스스로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관계의 억지스러움을 벗어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독이 외로움과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외로움은 자신을 약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자신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민석은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고독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와 친해지는 법을 배우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바탕으로 삶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소풍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겁게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챙겨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욕심과 집착,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석은 물건을 정리하고 감정을 비우며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삶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여정은 빈손으로 시작해 빈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불필요한 짐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을 따라가려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은 그 자체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미 소중한 소풍의 일부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걱정하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오래된 관계의 안부를 묻거나
또는 단순히 한 번 웃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민석처럼 삶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소풍을 떠나듯 인생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가볍게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소풍이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